어허, 오늘 또 남겠군. 오늘부터는.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f-1과 f2 값을 구하시오. f-1이란 이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f-1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f-1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위에 보면 y는 fx랑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y값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을 말해요. 위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그럼 내 그래프 위에서 x가 마이너스 1인 위치를 찾아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때 마이너스 1에 짝지어져 있는 y값은 이 찍힌 점일 테니까 어디에 찍혀 있나요? 마이너스 아니죠. 여기 찍혀 있죠.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f2 값은 x가 2일 때 y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x2는 여기 있고 그 2에 대응되는 짝지어져 있는 y값은 여기 있잖아요. 이 점의 좌표가 2, 3이니까 f2는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3 이렇게 됩니다. 문제 23번. 여름에도 히말라야 산맥의 꼭대기에서 눈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면에서는 따뜻하지만 이제 위에서는 기온이 낮다 보니까 눈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는 그래프가 없네요. 이거 뭐가 문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일단 넘기세요. 그래프가 없어서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래프가 없어서 뭐 문제만 읽고 혹시 풀 수 있나 봤더니 그래프가 없으면 못 푸는 문제라 이건 나중에 다시 합시다. x개의 사다리꼴로 만든 도형의 둘레 길이를 y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 개의 사다리꼴로 만들어져 있는 도형의 둘레 길이는 얼마죠? 3 더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왼쪽 변에다가 뭘 더하냐면 오른쪽 변을 더하죠. 진짜요? 윗변, 아랫변, 왼쪽 변, 오른쪽 변 그래야 둘레가 나오지 않나요? 제가 넓이로 봤어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얼마죠? 합치면 11이죠. 그럼 두 개째는 이거 잘 봐야 돼요. 두 개째는 여기가 3이고 얘가 4죠. 여기 왼쪽 변은 2지. 네. 근데 추가 이 도형이 하나 더 붙으면서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 4가 생기고 여기 3이 생기고 여기 2가 하나 더 생기죠. 근데 저쪽이 있잖아요. 한 개 때 3 플러스 4 플러스 2에는 가로 쳐져 있는데 플러스 2는 가로 안 쳐요. 선생님 여기 가로를 안 친 이유는 여기 오른쪽이 이제 잘려서 나중에 이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약간 구분하자고 쓴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왼쪽에는 3 더하기 4 더하기 2까지는 여기 덧셈이 되죠. 요거 세 개는 덧셈이 되잖아요. 근데 추가로 뭐가 생기죠? 2 하나, 4 하나, 3 하나 이렇게 생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세 개째 봅시다. 여기 3, 여기 4, 여기 2, 여기 4, 여기 3, 여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여긴 3이고 여긴 4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3, 4, 2에다가 얘가 덧셈이 되죠. 2 더하기 4 더하기 3에 다시 3, 4 하나가 덧셈이 되잖아. 어떤 변화인지 알겠어요? 바뀌지 않는 건 뭐가 안 바뀌냐면 여기까지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바뀌잖아요. 여기까지 안 바뀌잖아요. 근데 한 개일 때는 뒤에 덧셈되어 있는 숫자가 0이라고 보면 되고 두 개일 때는 여기 4 더하기 3이 몇 번 덧셈되냐면 한 번 덧셈되죠. 근데 세 개일 때는 4 더하기 3이 몇 번 덧셈돼요? 두 번 덧셈되잖아. 이거를 규칙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죠. 규칙. 그럼 이랬을 때 만약 X개 사다리꼴이 생기면
변하지 않는 것 3 더하기 4 더하기 2에다가 추가로 2까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붙냐면 얘네가 붙겠죠. 3 더하기 4. 3 더하기 4가 몇 번? x가 아니에요. 잘 보면 한 개일 때는 0, 두 개일 때는 3 더하기 4가 한 번, 세 개일 때는 3 더하기 4가 두 번. 그럼 x개일 때는 x-1번 아니에요? 이거 횟수보다 하나씩 작잖아. 빼기 1. 우와. 이렇게 해서 빼기 1. 이게 두 번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x개에서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걸 분배하시면 돼요. 이게 7이잖아요. 이게 3 더하기 4가. 그럼 분배하면 7x가 나올 거고 이거 합친 값이 얼마였죠 아까? 11이었죠. 11에서 7 빼는 거예요.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니? 아니면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일일이 된 나열해서 이제 한 거고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답은 7x 플러스 4였죠. 좀 더 쉽게 푸는 방식은 뭐냐면 한 개일 때를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일 때는 윗변 아랫변이 한 번 계산되죠. 한 개일 때는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는 게 한 번이었고 2가 두 번 덧셈 돼서 4가 덧셈 되죠. 양쪽 변 2 합쳐서. 맞니? 그럼 두 개일 때 본다면 3 더하기 4가 위아래 몇 번이죠? 두 번이네요. 그리고 양쪽에 왼쪽 오른쪽 합치면 얼마예요? 다시 4가 되죠. 그럼 세 개째 도형일 때는 3 더하기 4가 몇 번 계산되죠? 세 번 계산되죠. 그러니까 3이 3번, 4가 3번. 3 더하기 4가 3번. 그 양쪽에 다시 얼마가 덧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바뀌는 게 뭐냐면 x개의 도형입니다. 그러면 안 바뀌는 거는 3 더하기 4는 안 바뀌고 뒤에는 더하기 4도 안 바뀌죠. 그러니까 뭐만 바뀌냐면 한 개일 때는 곱하기 1, 두 개일 때는 곱하기, 세 개일 때는 곱하기 3, x개일 때는 곱하기 x. 따라서 둘레 길이는 이게 몇 x예요? 7x죠. 7x 플러스 4가 된다. 이러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아까보다는 좀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저런 문제는 단박에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표현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처럼 풀고 나서 보니까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풀이는 이 풀이일 겁니다. 근데 아까 같은 생각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7개 사다리꼴에서 도형 길이를 구하라면 7개면 x값을 말하죠. x가 7일 때 도형 길이니까 y는 7, 7, 49에 4 더하면 53. 둘레 길이 53 나온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해요. 42번이 어디냐면 이거죠. 주로 활용의 질문이군요. 기차가 A역을 출발해서 400km 떨어진 B역까지 분속 2km로 달려요. 이 기차가 A역을 출발한 지 X분 후에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A역에서 출발해서 400km 떨어졌어요. 거기 B역까지 달리는 속도는 이건 거리죠. 속력은 분속 2km. 이게 분속 2km라는 건 뭐냐면 1분당 2km를 갈 수 있는 속력이라는 뜻이죠. 그럼 분만 주어지면 이 기차가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2분이 주어지면 2km에 곱하기 2에서 4km를 가겠죠. 3분이 지나게 되면 분당 2km인데 3분이니까 6km를 가겠네요.
그럼 책에 나온 것처럼 x분이 지나고 나면 2 곱하기 xkm인 2xkm를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기차는 x분이 지나면 여기쯤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2xkm 정도로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지금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기차와 역 사이 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거리를 책에서는 y라고 한 겁니다. 그럼 y라는 저 길이는 남아있는 길이는 전체 길이 400km에서 기차가 이동한 거리인 2x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1번 답 y는 400 마이너스 2x. 2번 기차가 B역에 도착하는 것은 A역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입니까? 기차가 B역에 도착하려면 앞에서 잘라먹은 얘기 있잖아요. A에서 출발해서 B역에 도착하는 거니까 총 몇 킬로미터를 진행해야 되죠? 400km를 가야 돼요. 따라서 거리는 시간은 분이지만 거리는 y값이죠. y가 400일 때 그때 x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400 죄송해요. A에서 B까지 거리가 400이잖아? 그럼 남아있는 거리는 0. y값은 0이 되는 거죠. A가 B까지 간 게 400이고 지금은 남아있는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남은 거리는 0이 됩니다. 그럼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면 되시겠네요. 그래서 2x는 400이 되고 2로 나누면 x는 200분 후가 되면 그렇죠? 200분이면 3시간 20분 정도 지나면 도착한다 라는 뜻입니다. 기침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최대한 집중해 봅시다. 어떤 1차 함수의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현준이라는 친구는 기울기를 잘못 보고 예원이라는 친구는 y절편을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렸다는데 여기 있는 현준이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인 상태로 구해놓은 거죠? 기울기를. 그것이 왜 이래? 기울기. 두 점이 나왔으니까 두 점의 증가량을 풀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7이고 이 점 좌표는 4, 마이너스 2니까 x의 좌표끼리 뺀가 x의 증가량분의 순서대로 y 좌표끼리 뺀가 그냥 6분의 마이너스 9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인데 사실은 구할 필요 있나요? 잘못 구한 거 아니에요? 그치, 이 친구는 이 기울기를 잘못 구했으니까 사실은 구할 필요는 없어요. 됐니? 근데 왜 이걸 구했냐면 잘못 구했지만 이 친구가 지금 준비한 식을 봐서 y절편을 찾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이유는 이 친구는 뭘 잘못 봤다고요? 기울기는 잘 봤는데 y절편을 잘못 봤다잖아. 그럼 결국은 x절편은 크게 문제없이 잘 봤다는 얘기예요. 얘만 틀렸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찾아내면 이쪽에서 x절편과 기울기를 통해서 y절편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친구에서는 y절편을 찾기 위해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또 지나는 점이 뭐 지나가죠?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며 4,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금 지나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랑 여기 있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친구가 만들어낸 1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배운 대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x. 근데 y절편은 아직 모르겠고. 저 점을 여기다 이제 대입. 그럼 마이너스 2, x에 4를 대입하면 약분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b. 따라서 b는 4. 그러니까 이 친구가 봤던 y절편 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을 완성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4인데 이 친구는 뭘 잘못 봤다고요? 기울기. 그럼 이걸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게 아니고 딴 게 와야 된다는 뜻인데 대신에 y절편은 4였다는 뜻이죠. 근데 저 기울기를 애초에 잘못 구했는데 y절편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기울기를 잘못 보고 이런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그럼 이 친구가 보고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인 거예요. 이 친구는 이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니 이 그래프에 관계된 식을 써놓고 써놓은 식에서 어넌 그 대신 기울기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기울기만 잘못됐다 말했고 y절편은 잘못됐단 말이 없잖아. 그러면 y절편은 그냥 원래 있는 여기서 나온 식을 갖다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섞어보면 결국은 이 친구는 y절편이 얼마짜리? 4짜리라는 얘기죠. 결국은 y절편이 마이너스가 아닌 4를 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친구 식에서 이제 이 친구는 이걸 잘못됐으니까 이제 고쳐서 4라고 바꿔 쓰면 y절편 4이고 x절편 6인 이 직선식이 원래는 처음에 1차함수였다는 걸 알 수 있겠나요? 이건 원래 잘 봤던 거고 y절편은 잘못 봤는데 이쪽이 이 친구가 봤던 y절편은 잘 봤으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 있었던 식은 x절편 6이고 y절편 4인 직선이었더라. 이 정도는 쉽잖아요. y는 기울기 구하는 공 중에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따라서 원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 이거였던 얘기예요. 이 친구는 기울기를 위아래를 거꾸로 뒤집어 놨고 이 친구는 y절편이 4인데 마이너스 4로 잘못 봤고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합시다. 복습이에요. 이번엔 정말 잘 보세요. 그때도 말할 때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림을 조금만 크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수업합니다. 네? 수요일날 수업한다고요. 니네 저번 주에 학교 행사다, 저저번 주인가요? 뭐 학교 행사 한다, 뭐 한다, 뭐 또 공휴일 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쉬었어요. 그 이제 우리 또 시험 기간이잖아. 우리끼리 했던 약속 기억해요? 시험 기간이 아닐 때 공휴일은 선생님 여러분 시기에 이렇게, 그거는 배려도 아니고 원래 공휴일은 쉬라고 있는 날이니까. 근데 시험 기간에 있는 공휴일은 날짜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쉬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서 선생님도 사실은 이번 달이나 저번 달에 쉰 날이 많지만 않으면 그냥 사실은 그냥 뭐 여러분 하루 정도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데 저번 5월 달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쉬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학원 시간 똑같아요. 3시 30분에 학원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빨리 하면 안 돼요? 왜요? 빨리 하고 빨리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만 수업이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딴 반 수업도 있다 보니까 딴반 수업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혹시 시간을 다른 친구들도 괜찮다고 하면 근데 오늘 빠진 친구들이 있어서 상의가 안 돼. 지금 상의를 바로 이 자리에 살 수는 없는데 아니면 뭐 2시에 와서 3시 반에 끝내는 걸로 그건 어때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맞아요? 다른 반 스케줄이랑.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수업하고 다른 반을 다른 시간대로 옮기면 되죠. 근데 그러면은 그 다른 반 애들이 좀 걔네는 고등학생이라 괜찮아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걔네들은 투 안 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그냥 3시 반 하겠습니다. 도달면 안 되죠. 뭐 또 갑자기 또 말을 다 해놨더니 이제 와서 또 뭐라는 거야 갑자기? 어차피 수업은 하니까 뭐 그냥 어느 때는 상관이 없어요. 3시 반에 하죠. 3시 반? 그래요. 그러면 3시 반. 혹시 바뀌면 그럼 따로 다시 문자를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그날 스케줄에 뭐 걸리는 거 없죠? 몇 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일찍 너무 늦게 말고 그냥 일반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특별히 걸린 거 없다면 그러면 일단 3시 반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다가 선생님 다른 반 혹시 스케줄 맞추다가 안 되면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자, 이 문제 다시 봅시다. AB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AB 값 구하려면 이 직선에 뭐를 알면 제일 좋냐면 A 값이 기울기고 B 값이 y절편이죠. 근데 보통 기울기나 어차피 y절편은 좀 구해야 되니까 B 값 찾으려면 y절편은 당연히 구해야 되고 x절편 값을 만약에 안다면 이 x절편 값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x절편과 y절편을 통해서. 그래서 x절편이 얼마인지 좀 봐야 되는데 여기는 x절편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죠. 위에 문제도 설명돼 있었죠. x축 위에서 두 직선이 만난다라는 뜻은 뭐가 같다라고 그랬나요? 두 직선의 x절편이 같다요. 근데 나는 이 직선의 x절편 알고 싶은데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 직선식이 있으니까 이 직선식을 통해서 x절편을 찾아낼 수 있죠. x절편은 뭐가 0일 때? Y. y가 0일 때 그때 x값 찾는 거니까 y 0 집어넣으면 5분의 1x 플러스 1이 되고 1 이항시키면 5분의 1x는 마이너스 1이 되며 양쪽에 5를 곱해서 x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0이더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직선의 x절편이 마이너스 5인 동시에 이 직선의 x절편도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y절편 찾으려고 했더니 이제 이걸 이용해야 돼요. 삼각형 ABC, 요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라고 되어 있죠. 10이에요. 이 삼각형 넓이가. 근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삼각형이니까 밑변과 높이가 필요할 텐데 보통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야 되고 보통은 밑변은 이 세 개의 변 중에 x축이나 y축의 평행한 선을 잡는 게 나아요. 근데 선분 AC는 x축, y축에 평행하지 않죠. 여기는 선분 AB도 x, y축에 평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선분 BC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잡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분 BC를 밑변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높이는 자연적으로 BC가 바라보는 나머지 꼭지점 A에서 BC까지 수직의 길인데 이쪽으로 수직을 못 내려서 이쪽으로 수직을 내리는 거죠. 이 길이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높이잖아.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으면 밑변, 이게 밑변이면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장선에서 만나는 요까지 길이를 보통 우리가 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이 점에서 BC까지 수직으로 내리려니까 안 내려지니까 연장선까지 내려와서 요 길이를 높이를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5잖아요. 좌표점 많이 올 수 있지만 길이는 5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 넓이에 10이라고 돼 있죠. 양변이 2를 곱해서 여기는 20을 만들고 다시 양변을 약분시켰더니 여기 4가 남죠. 그럼 선분 BC의 길이는 4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됐니?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 길이가 4인데 알고 보니 이 위치가 어디죠? 이 직선의 y절편 값인 1이네요. 그럼 1에서 4를 더하면 점C의 좌표가 나오고 점C의 좌표는 5가 되는데 그 5가 이 직선의 y절편 값이죠. 그럼 다 끝났어요. y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x 플러스 y 절편 따라서 y는 x 플러스 5 그러므로 a 값은 1, b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여러분이 좀 좋아하지 않는 문제인데 연비가 13km per lit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13km per liter 이게 무슨 말이죠? 1리터당 갈 수 있는 거리가 13km. 맞아요. 정확합니다. 1리터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3km짜리 연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연료를 가득 채워서 780km 주행했더니 연료가 완전히 바닥이 났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 근데 단위는 1리터당 갈 수 있는 거리로 표현했지만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제는 연료가 기준이 아닌 거리가 기준인 거죠. 1리터당 13km를 갈 수 있었으나 얘가 기준이 아니고 얘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지금 단위당 xkm라는 뜻은 1km당 바꾸라는 얘기예요. 양변을 15로 나누어서 13으로 나누어서 내려옵니다. 그럼 1km당 몇 리터를 쓴다는 게 되죠? 13분의 1. 네, 13분의 1리터를 쓰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자동차는 1리터당 13분의 1km당 13분의 1리터를 써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연료를 가득 채워온 게 가득 채우고 780km를 달린 거죠. 그죠? 그럼 도대체 780km를 가려면 몇 리터를 넣어야 되냐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780을 13으로 나눠봐요. 그럼 딱 60 나오죠. 몇 리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1리터에 13km. 그렇죠? 그럼 60리터, 그러니까 780을 14로 나눴더니 60리터를 채워야 780km를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동차는 자동차 통에 몇 리터가 들어가는? 이 자동차는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60리터를 채우면 연료가 꽉 찬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계산합니다. 이 자동차는 1km당 13리터를 써요. 그럼 Xkm를 진행하게 되면 몇 리터를 쓴다는 얘기죠? 13분의 X리터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13분의 X리터를 썼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연료량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연료량에서 Xkm를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연료량인 13분의 X를 뭐 해야 되죠? 빼야 되겠죠. 그만큼 썼으니까. 이게 1번의 답이에요. 그럼 2번 답. 320km를 주행한다라는 뜻은 이게 거리값인 Y값이에요? 아니면 거리값인 X예요? 아니면 연료인 Y야? 이 거리는 X라고 위에 써있지 않나요? 킬로미터는 거리잖아요. X값이 325일 때 남은 연료량 Y값 구하려면 여기다가 X자리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325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60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5래요. 그 답은 35리터. 남아있는 연료량은 35리터가 된다가 돼요. 자, 오른쪽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일 때 여기서 구한 AB의 부호를 가지고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찾으라 라는 건데,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A인가요? 마이너스 A인가요? 마이너스 A입니다. 그리고 Y 절편값은 B인 상태죠. 근데 이 직선을 봤더니 기울기가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 어디로 가는 그래프인가요? 아래로 가네요. 그럼 오른쪽 아래면 X는 커지는데 Y는 작아지니까 감소함수가 되고, 감소함수일 때는 저 기울기 값이 양인가요? 음인가요? 음이 돼야 되죠. A가 아니고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A가 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양이 되겠죠. 양변이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등호는 반대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양이고 B가 Y절편 값인데 이 직선의 Y절편은 어디 찍혀 있죠? X축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겠네요. 그럼 여기는 B 값도 0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럼 A 양, B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을 적용해 보면 Y는 A-BX 플러스 AB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죠? 누가 기울기예요? 뭘 어렵게 생각해? A-B가 기울기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잖아. Y절편은 AB.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A와 B의 부호를 정해놨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양에서 음을 빼란 뜻이니까 양이 돼요, 음이 돼요? 양이 되죠. 여기는 AB는 양 곱하기 음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기울기 양이란 얘기는 오른쪽 위로 간다는 뜻이고, Y절편은 음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절편값이 원점 아래 어딘가에 찍혀있다는 얘기죠. Y절편값이 AB가 이런 데 찍혀있다는 뜻이고, 이 Y절편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가는 양짜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 몇 사분면 안 지나더라? 네, 2사분면은 지나지 않더라가 정답이 되는 거죠.